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오늘은 21년도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마지막 번째죠. 세 번째로서 부재 배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요 구조 배근에 대한 거는 카이스 대안 3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원마다 아니면 카이스 안 중에서도 학원 안 중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안하고 다른 배근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각자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답안을 저는 카이스 대안 3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요까지는 구조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보 작은 보 여기 색깔별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이제 배근을 하실 때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요게 이제 불연속단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 불연속단을 먼저 체크하고 배근이 시작돼야 되는 이유는 요 불연속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멘트, 그러니까 상부의 보의 주배근이 갈 수 없는 그런 배근들, 그 위치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플러스 모멘트 밖에는 발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결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배근을 결정하시는데 상부 주배근을 집어넣을지 하부 주배근을 집어넣을지 어떤 부재 패턴을 가지고 이 부재에 적용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이보 전단벽 문제에서는 작은 보 큰 보에 대한 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구조계획 패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 불연속단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배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전이보 단면 기호 해가지고 A, B, C, D, E, F, G 총 이렇게 7개가 주어졌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딱 보면 요즘의 추세인데 부재 크기가 다른 다른 부재 크기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A, B라고 하는 거는 100은을 떠나서 일단은 500이 700짜리 부재고요. 그 다음에 C, D, E, F, G는 400이 700짜리 부재입니다. 이렇게 단면 크기가 서로 다른 부재들은 같이 하나의 부재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는 별도의 그룹이고요. C, D, E, F, G도 또 별도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A, B는 A, B끼리 배근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C, D, E, F, G는 요 C, D, E, F, G 400에 700 부재 크기의 배근들을 따로 모아서 얘네들만 이제 같은 부재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그룹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룹 1번, 그룹 2번. 해가지고 500이 700짜리만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400, 700짜리를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500, 700짜리 중에서도 마이너스 상부근 플러스 하부근 AB밖에 없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배근 개수가 작다는 건. 그 다음에 400, 700짜리 상부 하부 해가지고 CD, EF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요 배근은 요 G배근을 잠깐 보시면 이 G배근은 상부 배근, 하부 배근 모두 다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 G배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배근, 상부근, 하부근을 구분할 수 없죠. 요런 G배근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요런 G배근은 월가다 배근에서 적용이 되고 하부에 벽체가 있는 보인 경우에 주로 요런 배근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요렇게 그룹핑을 하시면 더 이상 이건 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건 더 의미 없어요.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의미 없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부재 크기가 큰 배근부터 하겠습니다. 500이 700짜리 그래봐야 AB죠. 예, AB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부호를 집어넣어 놨어요. 요 위에서부터 이제 가로 부재, 맨 위에 있는 부재 가로 부재부터 이제 이렇게 계획해서 내려올 텐데, 물론 뭐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걷어 부재부터. 여기 보시면 큰보 배근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큰보 배근부터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 불연속단이기 때문에 플러스 모멘트가 올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연속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모멘트가 와서 이런 식으로 부재의 휜 모멘트 보호가 결정이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부 배근은 A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배근, 플러스 배근은 B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BBA, AAA 요 끝단에 AAA라고 하는 거는 캔틸레버. 그래서 이렇게 배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부호를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기서 거더라고 하는 거는 요 기둥에서부터 요 벽체가 있는, 코어 벽체가 있는 여기까지 부재. 요게 하나의 부재입니다. 요게 메인 부재예요. 그게 A, B, A죠. 왜요? 왼쪽도
연속, 오른쪽도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A인데 여기가 A다 보니까 캔틸레버도 요 배근에 맞춰서 철근 배근의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AA로 한다고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철근 배근의 연속성을 고려해가지고 AAA로 갑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요 코어, 그러니까 요 부재, 요 거더 밑에는 벽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AAA 배근까지 이렇게 큰 배근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기가 A 배근이기 때문에 요까지는 철근의 연속성을 고려해가지고 A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요 뒤에 있는 두 개 AA는 사실 A 배근까지 늘 정도의 어떤 모멘트가 발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하게 다른 배근을 집어넣기도 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 뒤에 두 개는 하부에 벽체가 있으니까 지배근을 집어넣는 게 어떻게 했느냐. 지배근이 뭐라고요? 요 배근. 요 배근이 월가더 배근이라고 그랬죠. 요 배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보시면 A 부재의 크기는 500에 700짜리예요. 근데 G 부재의 크기는 400에 700입니다. 하나의 부재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보호 부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AAA 배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난 그래도 이게 너무 싫어. 그런 경우에는 지지 배근을 꼭 적용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G를 두는 겁니다. 여기도 G를. 여기다가 G를 두신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 있는 배근하고 여기 있는 배근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떤 조건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빨간 것처럼 여기다가도 나는 여기다가 불연속 조건을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왼쪽에 있는 배근하고 오른쪽 배근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구조계획적인 의도가 있으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여기는 A 배근을 쓰고요. 요 밑에 G 배근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배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요. 이 뒤에 있는 두 A 배근은 부재력이 많이 발생해서 넣는 게 아니고요. 부재의 크기라든지 철근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그냥 여기에 A 배근이 적용됐기 때문에 A 배근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한 가닥의 철근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배근 그 양을 줄이는 건. 근데 실제 시공할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철근 몇 가닥 줄이려고 시공 과정이 복잡해지면 작업자들의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죠. 결국 시공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AAA 배근이 적절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 배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자 보시면 요 밑에 배근 보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큰 보는 기둥에서부터 기둥 사이에 존재하는 요 큰 보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A 배근이 적용되면 되고, 요 우측의 캔틸레버는 그냥 요 배근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AAA, 왼쪽도 캔틸레버죠. 그러니까 이 왼쪽 A 배근의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AAA 그런 겁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내용은 이 중간에 있는 거더의 배근만 결정하신다면 왼쪽의 캔틸레버, 오른쪽의 캔틸레버 배근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거더를 마저 배근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가로 부재는 그룹 1번인 AB 배근, 그러니까 전체 배근 중에서도 가장 센 배근을 집어넣는 것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세로 부재는 왜 여기에까지 A 배근을 집어넣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여기서 요 부재 거더는 길이가 깁니다. 그쵸? 길이가 기니까 ABA라고 하는 최대 배근을 집어넣는 게 타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세로 부재의 ABA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길이가 다른데? 길이가 짧은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ABA를 집어넣는 이유는 요 작은 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작은 보가 와서 여기에 꽂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 부재는 길이는 작은 이점은 있지만 하중이 많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부재가 와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요 가로로 긴 부재, 요건 작은 보입니다. 요 작은 보가 와가지고 결국 요 부재에 가서 지지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작은 보에 작용하는 하중이 모두 어디로 몰립니까?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로 큰 보는 길이는 작지만 하중이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배근하고 동일하게 간다고요? 요 가로 부재 배근하고 동일하게 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을 해석해가지고 부재력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감을 가지고 배근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 대략 이런 배근, 요 부재하고 요 부재는 그 감으로 봤을 때 부재력이 비슷하게 나오겠네라고 하는 거, 배근이 비슷하게 나오겠네라고 하는 거를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기준을 정해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부재에 ABA 배근을 집어넣는 건 좀 과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CD 배근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부재들하고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합리성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본인이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본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배근이 된다면 그 배근하고 다른 부재 배근들하고 또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저는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배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전체적으로 어떤 하중의 크기라든지 배근에 있어서 어떤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적정한 배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여기다 CDC를 집어넣는 순간 다른 조그만 부재들하고 또 충돌이 됩니다. 그건 한번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로 부재도 어떤 배근을 집어넣는다고요? 제일 센 부재인 ABA 부재의 배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단 연속이니까 ABA 다 동일하죠? 캔틸레버니까 AA 배근, 이 A 배근의 배근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ABA.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았죠?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요? 불연속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모멘트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캔틸레버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배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로 큰 거더 세로 큰 거더는 모두 다 이 문제인 경우에는 ABA 배근을 집어넣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작은 보를 한번 보시죠. 작은 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작은 보들을 보시면 자, 일단 작은 보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배근은 가장 큰 배근부터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부재력이 발생할 것 같은 부재. 보시면 다른 부재들보다도 작은 보 중에서 이 부재가 제일 큽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작은 보는 이 밑에 있는 큰 보하고 길이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양단 연속이라고 하는 양단 연속 조건도 동일하고요. 캔틸레버가 좌우로 빠져나간 것도 동일합니다.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보는 이 밑에 있는 큰 보하고 큰 보, 작은 보 이름만 틀리게 적용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보도 나는 ABA 배근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보라고 해서 가장 센 배근, 작은 보라고 해서 그보다 작은 배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부재 길이하고 양단 연속 조건하고 하중의 크기, 그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 크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부재 배근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보는 비록 작은 보이지만 이름만 작은 보일 뿐이지 큰 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대 하중이 작게 들어오거나 길이가 짧거나 뭐 컨디션이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ABA 배근을 메인 작은 보에 넣고요. 양단 캔틸레버는 철근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그냥 AAA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자, 됐어요. 보시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ABA 배근, 가장 센 배근을 적용할 만한 부재들은 대부분 다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재들은 무슨 배근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그룹 몇 번입니까? 그룹 2번. 그룹 2번인 요 배근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이제 위에부터 보시죠. 보시면 왼쪽에 불연속, 오른쪽에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해가지고 마이너스 배근에는 요 CD 배근 중에 C 배근, 그 다음에 플러스 배근은 CD 배근 중에 D 배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작은 번데 상대적으로 부재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무슨 배근을 집어넣는다고요? CD 배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CD 배근 작은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여기 요 부재 왜 CCC 배근을 집어넣습니까? 다시요. 요 부분 캔틸레버, 요 부분 캔틸레버, 이 양쪽 왼쪽 캔틸레버, 오른쪽 캔틸레버는 CCC라고 하는 캔틸레버 배근, 마이너스 휜 모멘트 배근을 집어넣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얘는 중간에 있는 이 부재는 양단 연속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치 이렇게 발생할 것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배근을 CCC 배근으로 하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C 배근은 이 플러스 중에서 D 배근이든 F 배근이든 F 배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정해져 있는 원칙은 없는데
전체적인 배근의 밸런스를 봐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론적으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모멘트 패턴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부분 여기 캔틸레버 부분 끝 부분에 설치된 이 작은 보 있죠? 얘를 인면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부분이 기둥이에요. 이 부분이 기둥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기는 캔틸레버인데 제가 굳이 지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모멘트도에서 기둥, 보 이런 개념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마치 기둥처럼 그려놓은 이 부분이 연속단 부분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밑에 있는 배근을 생각하시죠. 여기는 캔틸레버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연속단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여기도 연속단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요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 끝단에서부터 요 끝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보인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모멘트의 발생이 이렇게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위에 보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이제 플러스로 됐다가 모멘트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에서 뭘로 내려와요? 플러스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내려갔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어느 경간이 짧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간이 짧으면 결국 부재의 길이가 짧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미처 변경되기 전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쪽 단으로 가까워지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결국 부재 길이가 짧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로 그냥 넘어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재 길이가 몇 메타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입니다. 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모르겠고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재 길이 2.5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 길이가 2.5m보다 짧은 부재들 2.5m까지 포함해서 2.5m까지는 부재 길이가 너무 짧다고 봐서 어디로 간다고요? 2.5m 이하인 부재들은 이렇게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미리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가든 뭐만 있어주면 됩니까? 배근의 일관성만 있어주시면 돼요. 배근의 일관성.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작성한 답안, 이렇게 작성한 수험생은 이런 개념으로 일정하게 적용했구나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저는 사실 마이너스 감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라고요?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구조계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재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부재 길이 2.5m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2.5m까지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건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게 본인이 느끼는 어떤 감을 적용했을 때 저는 부재 길이 2.5m라고 하면 그렇게 짧은 부재에서는 플러스 모멘트가 발생하기 좀 어렵겠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거리를 재보시면 요 부재에서부터 요 부재 요 사이에 있는 요 부재는 아마 2.5m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부모멘트로 적용한다고 나는 볼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재들이 몇 개 있나 보면 여기 제가 별표 쳐놔 이게 해 표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요 부재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재들도 길이가 전부 다 뭐라고요? 그렇죠. 2.5m가 안 돼요. 이런 부재들은 나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의 부재 패턴, 하나의 모멘트 패턴으로 갈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이런 일관성만 있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부재 배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대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질 수 있다. 그쵸? 이런 측면에서 학원마다도 답안에서 배근에 대한 기호가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배근했을 경우하고 제가 한 달 후에 이 문제를 또 배근한다고 해가지고 두 배근이 같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조금 배근을 좀 더 넣을까? 어떤 날은 이 정도로도 배근은 충분해 라고 주관적인 어떤 저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양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빨간색
태양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재들도 결국 백은 하나로 결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 외 나머지 부재들은 연속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휙 모멘트, 플러스 휙 모멘트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를 보시죠.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위에 보이는 요 거더는 제가 이 동영상 말고 바로 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월거더를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월거더인데, 이 부분은 그룹 2에 있는 부재를 쓴다고 했는데, 그룹 2에 있는 부재도 결국은 부재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거더하고 일반 보, 전이보하고 같은 선상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는 뭐라고요?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왜 여기다 마이너스를 줬습니까? 이 부재 끝단하고 이 부재 끝단이 연속이기 때문에 뭐가 연속될 수 있어요? 철근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백은을 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재 백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잘 보실게요. 요 200은이 중요합니다. 200은. 이 부재가 월거더라고 하면 나는 월거더는 무슨 백은을 집어넣는다고요? 지백은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요 부재는 왜 지백은이 아니라고요? 요 부재 백은의 영향을 받아서 요 부재의 철근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요 부재의 요 부분까지는 무슨 백은으로 200은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그 영향권에서 멀어지니까 그냥 일반 백은, 월거더 백은, 지백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만 잘 정리하신다면 그 외 나머지 백은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부재는 아주 작은 보죠. 아주 작은 보입니다. 그리고 양단이 불연속이에요. 양단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백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시면 그룹 2번에서 플러스 백은으로 집어넣을 백은이 D백은 아니면 F백은 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D백은은 이미 여기다 썼어요. 이 부재보다는 훨씬 부재력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부분에 플러스 휙 모멘트 발생되는 부분에 D백은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D백은을 제외한 나머지 백은은 무슨 백은밖에 없습니까? 2백은밖에 없기 때문에 끝단이든 중앙이든 그냥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F백은밖에 없기 때문에 F백은을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여기 F백은 뒤에도 백은이 여러 개 더 있으면 요 부재의 백은을 전부 다 F백은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도 어느 정도 구분을 했을 텐데, 이 부재는 그룹 2번에서 400에 700이라고 하는 부재에 플러스 백은으로 쓸 수 있는 부재가 달랑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D는 이미 굉장히 F보다는 큰 백은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쓸 수 있는 백은이 뭐밖에 없어요? F백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FF백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질문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백은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이런 백은들도 보시면, 이제는 그런 백은 정도밖에는 백은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을 보시고 본인이 한번 직접 백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 상반기 3교시 구조계획 문제 동영상 클립 3개를 여러분들한테 이걸 포함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클립 3개 중에 마지막 부재 백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이보 전단명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전이보 백은이 어려운 이유가 일정한 패턴으로 구조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큰 보든 작은 보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측면에서 하중이 어느 부재에 많이 걸릴 건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위계 질서를 정한 다음에 백은을 하셔야 답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만한 밸런스가 갖추어진 백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1년도 상반기 구조계획 문제는 모든 그 관연도 해설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